휠체어에 묶인 미군 장군은 한국인 청소부를 비웃으며 말했다. 날 치료하면 연봉을 주지. 그러자 그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표 준비하세요. 아무도 몰랐다. 빗자루를 잡고 부대 화장실을 청소하기 전. 이 겸손한 여인이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최대 의료팀을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마커스 웰링턴 장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월터 리드 군사병원의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이곳에 갇힌 지 이미 3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그의 다리만은 그렇지 못했다. 여보, 식사할 시간이에요. 사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25살의 젊은 아내는 항상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마커스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슬픔을 볼 수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한때 그는 수백 명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2명의 부하를 구하고 영웅이 되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는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남자에 불과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식판을 그의 앞에 놓았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난 네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손을 휘두르자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프가 하얀 타일 위로 쏟아졌다. 사라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마커스는 즉시 후회했지만 사과의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요. 오히려 사라가 먼저 사과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언제나 참고 이해하고 용서했다. 때로는 그 인내가 마커스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병원 복도를 청소하는 중년의 한국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닦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그녀를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다. 병원에서 청소부들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사라가 청소부에게 말했다. 그 여성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계속해서 일했다. 마커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동안 그는 하버드, 메이오 클리닉, 전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척수 손상이 너무 심각하다.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마커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라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미 모든 희망을 시도해 보았다. 모든 치료법, 모든 실험적 수술, 모든 대체 요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실패. 청소부 여성이 일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잠시 멈춰 서서 마커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마커스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 연민, 아니면 그저 직업적인 무관심일까? 문이 닫히고 다시 사라와 마커스만 남았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하버드에서 새로운 임상시험이 있대요. 사라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사라. 이제 지쳤어. 난 포기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로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그가 가장 경멸했던 것이 바로 포기였다. 그의 부하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 웰링턴 부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그 한국인 청소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다. 새벽 5시 30분, 김수진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작은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벌써 3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6시 정각, 김수진은 월터 리드 병원 직원 출입구에 도착했다.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갈아입고 카트에 청소 용품을 채우는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다른 청소부들이 영어로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멀리서 미소만 지었다. 모두들 그녀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더 편했다. 안녕, 킴. 오늘도 일찍 왔네. 청소 감독관인 로드리게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굿모닝. 그녀는 서툰 발음으로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하버드 의대 논문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영어에 능통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시부터 그녀는 3층 재활병동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집중해서 듣는 곳이었다. 의사들의 회진, 간호사들의 대화, 환자들의 상태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웰링턴 장군의 MRI 결과 봤어? 한 젊은 의사가 동료에게 물었다. 응, 여전히 L1에서 완전 절단이야.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냥 아무도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김수진은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대령 계급장을 달고 군 병원의 외상 외과 의사로 일했었다. 그때는 그녀의 의견이 존중받았다. 지금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다. 오전 10시 물리치료실, 웰링턴 장군이 휠체어에 앉아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상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김수진은 창문을 닦으며 그를 관찰했다. 좀 더 해봅시다, 장군님.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무슨 소용이야. 내 다리는 죽은 지 오래야. 웰링턴의 목소리에는 깊은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그때 김수진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웰링턴이 화를 내며 상체를 움직일 때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놓치지 않았다. 완전 절단이라면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봤던 어떤 케이스를 떠올리게 했다. 압박성 신경 손상, 영구적인 손상이 아닐 수도 있는.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이 작은 움직임을 놓쳤다. 그들은 이미 웰링턴의 케이스를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수진은 알고 있었다. 때로는 의학적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치료가 끝나고 웰링턴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때 그는 창문을 닫고 있는 김수진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투명 인간이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김수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의학 교과서를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출렁였다. 메스를 들고 있던 그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여전히 의사의 뇌였다. 그리고 그 뇌는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외치고 있었다. 김수진의 손가락이 의학 교과서의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다. 척수신경 손상 부분에서 그녀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천천히 책을 덮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 달랐다. 하지만 별들은 같았다. 4년 전 서울 용산 군병원. 김대위님, 내일 회의 자료 준비되셨나요? 간호사장이 물었다. 김수진은 군복의 소매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냈어요. 이번이 군병원에서의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네요.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표창장과 함께 달력이 걸려 있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는 일주일 후였다.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수진아. 친숙한 목소리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박민호 대위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특수부대 소속 의무병으로 3년 전 공동작전 중 그녀를 만났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었다. 벌써 왔어?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훈련 있다고 하지 않았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일찍 끝났어. 대대장님도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는 그녀의 책상에 기대어 서며 웃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외상 외과 의사가 일주일 후면 내 아내가 된다니 믿어지지 않는데. 수지는 눈을 굴리며 웃었다. 내가 그렇게 무섭니? 수술실에서는? 절대적으로. 민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널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그들은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군 병원을 떠나 민간 병원에서 일할 예정이었다. 더 이상 전장에서 오는 끔찍한 부상들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 민호도 내년에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드레스는 어때? 민호가 물었다. 수지는 수줍게 웃었다. 비밀이야. 결혼식 날까지 기다려. 그때 병원 전체에 비상 알람이 울렸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응급 상황. 모든 의료진은 즉시 응급실로 집합하라. 반복한다. 모든 의료진은. 수진과 민호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들은 갈라져야 했다. 민호는 구조팀으로, 수진은 수술실로. 시내 중심계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장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중상자 30명 이상이 이송 중입니다.
모든 수술실을 준비하세요. 수지는 수술 가운을 입으며 무정의로 민호에게 말했다. 조심해, 알았지? 다치지 말고 온전히 돌아와.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민호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수술실에서 2시간을 보낸 후 수지는 10번째 환자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급하게 들어왔다. 중증 흉부 외상 환자입니다. 폭발로 인한 다발성 파편 상처, 혈압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였다. 그의 가슴은 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호야. 그녀의 비명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다. 동료 의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김대위, 물러나세요. 당신이 수술할 수 없어요. 너무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차가웠다. 내가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는 내 약혼자야. 내가 그를 살릴 거야. 수술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김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평소보다 3번이나 꼼꼼하게 손을 씻었다. 수술 가운을 입는 동안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지금 의사야. 약혼자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외상 전문의야. 김대위,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술실 책임자인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다른 의사가 집도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보다 그의 흉부 구조를 잘 아는 의사는 없습니다. 민호가 누워있는 수술대로 다가가자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렸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가슴에는 폭발로 인한 다발성 파편 상처가 있었고 출혈이 심각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폐가 관통되었고 심장 근처에도 파편이 있었다. 젖은 거즈. 그녀가 명령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절개. 그녀는 메스를 들고 민호의 가슴을 열었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해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혈액이 계속해서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진행했다. 흡잉이. 그녀가 말했다. 간호사가 재빨리 대응했다. 5시간, 6시간. 밤은 깊어갔다. 2번이나 민호의 심장이 멈췄고 2번 모두 그녀는 그를 되살렸다. 그의 폐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심장 근처의 파편을 제거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경고했다. 수혈 계속해주세요. 그녀의 입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에피네프린 준비. 그녀의 손은 마술사처럼 움직였다. 민호의 가슴 안에서 파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찢어진 혈관들을 수리했다.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한 부위를 고치면 다른 곳에서 출혈이 시작되었다. 민호야, 제발. 그녀는 속삭였다. 나를 떠나지 마. 수술실 간호사들은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침묵했다. 그들은 이 젊은 외과 의사가 자신의 약혼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8시간째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다.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수지는 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기술, 모든 비상 절차를 시도했다. 그녀의 손은 이제 피로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 47분 모니터에 평평한 선이 그려졌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니, 민호야. 그녀는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다른 의사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밀쳐냈다. 전기 충격기, 지금? 그녀가 외쳤다. 1번, 2번, 3번, 반응이 없었다. 김 대위님, 박중령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평평한 선. 그녀의 손에서 메스가 떨어졌다. 소리가 수술실에 울렸다. 사망시간 03시 47분. 다른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천천히 수술 가운을 벗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대기실로 나가자 민호의 부모님이 즉시 일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수진 선생님, 민호는 어때요? 그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 일부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 같았다. 민호의 장례식 이후 김수진의 세계는 무채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휴가를 신청했고 그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군 병원의 동료들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민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정말 1억이야? 김수민이 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네가 한국 최고의 외상 외과 의사라고.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어. 수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혹은 그녀가 남기기로 결정한 인생의 일부가. 아파트, 차, 심지어 한 번도 입지 못한 웨딩드레스까지 모두 팔았다. 의대 졸업장과 자격증은 가방 맨 밑에 넣었다. 난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수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내 손으로 민호를 구하지 못했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어? 수민은 마지막으로 언니를 껴안았다. 가끔 연락해.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다. 14시간의 비행.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김수진 대위는 없어. 그저 킴이라는 평범한 이민자만 있을 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벽하지 않은 영어와 $1,000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만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과제는 생존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했다. 작은 모텔에 짐을 풀고 그녀는 구직 신문을 살펴보았다. 의사 자리 불가능했다. 미국 의사 자격증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결코 다시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세 번째 날 그녀는 군사기지 청소부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군대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즉시 그녀를 고용했다. 킴 맞죠? 인사 담당자가 그녀의 이름을 어색하게 발음했다. 경험은 없지만 성실해 보이네요.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날, 그녀는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받았다. 한때 군복과 수술복을 입었던 그녀가 이제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게 되다니. 손에는 정밀한 수술 도구 대신 걸레와 빗자루가 쥐어졌다. 화장실은 매일 2번씩 청소해야 해요. 선임 청소부가 설명했다.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군인들은 철저함을 중요시하니까.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화장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복도를 쓸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어쩐지 평화로웠다. 아무도 그녀에게 생사를 결정하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깨끗한 바닥만을 원했다. 간혹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들의 대화를 엿듣곤 했다. 의학 용어들이 그녀의 귀에 익숙하게 들렸다. 때로는 입술이 진단이나 치료법을 속삭이려 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것을 억눌렀다. 워싱턴 DC로 정은 온 지 1년째 되던 날, 그녀는 월터 리드 군 병원에 배치되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 병원 중 하나였다. 상위 군인들, 전쟁 영웅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로 가득한 곳. 첫날 그녀는 재활병동을 청소하면서 많은 휠체어를 보았다.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 병사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같은 절망을 보았다. 민호의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그 절망을. 도망쳐도 과거는 항상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월터 리드 병원에서 근무한 지 3년째 되던 날, 김수진은 평소와 같이 아침 6시에 출근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상적인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오늘 새로운 물리치료팀이 웰링턴 장군을 맡게 됩니다. 간호사들이 스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시도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수지는 귀를 기울였다. 웰링턴 장군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부하들을 구한 영웅. 3년 전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된 전설적인 지휘관. 오전 9시 그녀는 물리치료실 바깥 복도를 닫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웰링턴 장군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뒤따라 나온 치료사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장군님,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치료사가 말했다. 무슨 소용이야? 웰링턴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3년이야. 3년 동안 똑같은 말만 들었어. 다시 시도해 봅시다. 결과는 변한 게 없어.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웰링턴의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화를 내며 팔로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치는 순간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시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다시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발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것은 완전한 척수 손상의 증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신경이 완전히 절단된 것이 아니라 압박되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 치료 가능한 상태. 웰링턴이 휠체어를 돌려 복도를 따라 내려갈 때 그는 수진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공손하게 몸을 비켜줬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 직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웰링턴 장군은 내 환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가능한 진단과 치료법이 떠오르고 있었다. 의사들이 놓친 것일까? 그들은 단순히 그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도서관에 들렀다. 근무 시작 전 1시간 동안 그녀는 척수 손상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를 읽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능성이 자라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녀는 특별히 웰링턴 장군의 병실이 있는 층을 청소하기로 했다. 그의 병실 앞을 지날 때 그녀는 의사들의 회진을 엿들었다. 장군님, 우리는 모든 가능한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슬프게도 당신의 상태는 더 이상의 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웰링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좌절감을 이해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 그녀는 복도 창문을 닦으며 고민했다. 만약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만약 내가 놓친 것을 발견했다면.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는 이제 김수진 대위가 아니었다. 그저 킴이라는 이름의 청소부였다. 누가 그녀의 말을 들을까? 게다가 만약 그녀가 틀렸다면, 만약 그에게 헛된 희망을 준다면. 민호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웰링턴 장군의 의료 기록을 보고 싶었지만 청소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복도에서 의사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듣기로 했다. 오전 11시 그녀는 웰링턴의 병실 근처 복도를 닦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웰링턴 장군과 5명의 의사들이 있었다.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라고요? 웰링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3년 동안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년의 의사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장군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척수 손상은 현실이요? 웰링턴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내 현실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다리가 쓸모없는 살던 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느낌을 모릅니다. 의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분노 폭발에 익숙해 보였다. 웰링턴의 아내 사라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지는 복도에서 청소를 계속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웰링턴의 좌절감이 이해됐다. 그의 분노 뒤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있었다. 갑자기 웰링턴의 시선이 복도에 있는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불꽃이 타올랐다. 이봐요, 당신. 그가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청소부, 들어와 봐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의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의사들 말 들었어요? 웰링턴이 쓰라린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대요, 영원히. 수지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걸레를 꽉 쥐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걷게 할 수 있다면 웰링턴이 갑자기 말했다. 내 연봉을 전부 줄게요. 5만 달러요. 어때요, 청소부? 좋은 제안 아닌가요? 의사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장군이 청소부를 놀리는 모습은 불편한 광경이었다. 장군님, 한 의사가 끼어들었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당신의 상태를 진지하다고요? 웰링턴이 비웃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청소부가 나를 치료할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요? 적어도 그녀는 내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으니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한국인 청소부가 당황해서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웰링턴의 눈을 직시했다. 진심이세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했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웰링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이 청소부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이죠.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지는 잠시 웰링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분노 뒤에 숨겨진 절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 수표를 준비하세요, 장군님. 그녀의 말은 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웰링턴은 웃음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지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두려움의 부재였다. 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의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라 웰링턴은 창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당신은 누구죠? 웰링턴이 마침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의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잠시 장군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망설였지만 웰링턴이 고개를 끄덕이자 천천히 방을 나갔다. 사라만이 남았다. 당신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수진이 사라에게 말했다. 아니요. 웰링턴이 끼어들었다. 아내는 남아도 됩니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그녀는 웰링턴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사의 그것이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장군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얼마나 오래 일어서려고 시도하지 않으셨나요? 웰링턴은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의학적 질문이나 동정 어린 말을 예상했지만 이런 직접적인 도전은 아니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난 마비됐다고요. 일어설 수 없어요. 질문에 답해 주세요. 수진이 고집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한 게 언제였습니까? 웰링턴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사라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약 1년 전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의사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난 시도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수진의 눈이 빛났다. 바로 그겁니다. 의사들이 걸을 수 없다고 했고 당신은 시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은 웰링턴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다. 그는 화를 내려 했지만 뭔가 그녀의 말에 진실이 있음을 느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지는 일어서서 그의 의료 차트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페이지를 넘겼다. 사라와 웰링턴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L1 척추 손상, 불완전 절단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음. 그녀가 차트를 읽었다. MRI 결과 신경 압박 징후가 있으나 미미함. 흥미롭군요. 당신은 의사인가요? 사라가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웰링턴에게 다시 집중했다. 장군님, 당신은 군인이셨습니다. 몇 명의 부하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라고 격려하셨나요? 웰링턴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는 포기했습니다. 수진이 계속했다. 자신에게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방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라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3년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내 치료를 받아들이신다면 수진이 말을 이었다. 힘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웰링턴이 물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싸우겠다고요. 수진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웰링턴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 낯선 여성의 눈에서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희망이었다. 진짜 희망이었다. 만약 실패하면 그가 물었다. 그럼 당신이 옳았던 거죠. 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시도했다는 것을. 사라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웰링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날 저녁, 병원이 조용해질 무렵, 김수진은 청소 카트를 밀며 웰링턴의 병실로 향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청소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그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웰링턴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실은 어둡게 조명되어 있었다. 웰링턴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사라는 그의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소하러 오셨나요? 사라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계속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카트를 옆에 두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드릴 때가 됐네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한국 군대에서 외상 외과 의사였습니다. 대위 계급이었죠. 전투 부상 전문가였습니다. 웰링턴의 눈이 커졌다.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의사였다고요? 웰링턴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거죠? 수진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그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웰링턴의 MRI 스캔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당신의 케이스를 관찰해왔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의사들의 진단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그녀는 스캔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건 완전 절단이 아닙니다. 신경압박과 염증의 징후가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한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웰링턴과 사라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죠? 사라가 물었다. 완전히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일주일입니다. 제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한국 군대에서 배운 비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개선이 없다면 저는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웰링턴이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효과가 있다면 당신은 약속하신 5만 달러를 주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는 다시 의사로 일하게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방 안이 조용해졌다. 웰링턴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사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웰링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 두 사람에게 건넸다. 그것은 한국어로 된 표창장이었다. 사진과 함께 영어 번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전투 중 부상당한 12명의 특수부대원을 구한 공로로 김수진 대위에게 수여함. 웰링턴은 표창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존경심이 깃들었다. 당신은 영웅이었군요. 그가 말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당신도 그러셨듯이. 웰링턴은 사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요. 그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실패한다면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 동의했다.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언제 시작하죠? 웰링턴이 물었다.
내일 아침입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6시에 만나요.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짐을 챙기고 일어섰다. 문에 다다랐을 때 사라가 그녀를 불렀다. 김 박사님, 사라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수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어쩌면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병실을 나온 김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의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갈 때 그녀는 웰링턴 가족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어졌는지 확인했다. 사라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를 믿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웰링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달랐어. 그녀는 확신하고 있어.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만 기다려요. 확인할 게 있어요.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병원 내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간호사로서 사라는 항상 최신 의학 저널과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척수 손상 관련 자료는 남편의 상태 때문에 더욱 꼼꼼히 모아두었다. 파일 캐비닛을 열고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군사의학 저널을 꺼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적였다. 새벽 2시, 그녀는 마침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전투 중 발생한 척추 손상의 비전통적 치료법, 저자, 김수진 대위, 대한민국 특수부대 의무병과 5년 전 발표된 연구였다. 이럴 수가? 사라는 숨을 들이켰다. 연구 논문과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 자랑스럽게 메달을 받고 있는 모습. 그 여성은 분명 오늘 그들의 병실에 왔던 청소부였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김수진은 단순한 군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유명했으며 여러 국제학회에서 발표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여러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었다. 사라는 자료를 모두 모아 남편에게 돌아왔다. 웰링턴은 잠들지 못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커스, 이것 좀 봐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특히 전투 중 발생한 외상 분야에서요. 웰링턴은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거지?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런 빛나는 경력을 버리려면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 만약 김수진이 정말 그토록 유능한 의사였다면 웰링턴에게는 진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김수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과거의 흔적들이 나타났다. 의대 졸업장, 군 임명장, 여러 표창장들, 그리고 맨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그때 얼마나 밝아 보였던가. 김수진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었다.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하는 게 맞는 걸까? 만약 또 실패하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가 웰링턴을 치료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구해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다시 정리했지만 이번에는 닫지 않았다. 대신 의학 교과서와 노트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내일부터 그녀는 다시 의사가 될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불을 켜둔 채 그녀는 밤새도록 공부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김수진은 이미 월터 리드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평소처럼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병원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정확히 6시 웰링턴의 병실 문이 열렸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사라도 옆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진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러운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하고 확신에 찬 의사의 목소리였다. 김 박사님, 사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어젯밤에 당신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봤어요.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요? 당신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군요. 이때 웰링턴이 말했다. 당신은 이 분야의 권위자였어요.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셨네요. 맞습니다. 전 권위자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죠. 왜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주일뿐이니까요. 그녀는 재빨리 주제를 바꾸고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냈다. 특별한 압력 센서, 신경 반응 측정기, 그리고 한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침구. 뭘 하실 건가요? 웰링턴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먼저 기존 의사들이 놓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특별한 진단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녀는 웰링턴에게 옆으로 누울 것을 요청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척추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촉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군대에서 배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한 압력 변화와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여기, 그녀가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느끼시나요? 웰링턴은 얼굴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한 압박감이 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내가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완전 마비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느끼고 있어요. 사라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수진은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웰링턴의 다리 근육과 신경을 하나씩 자극했다. 특별한 바늘을 이용해 특정 지점을 자극하기도 했다. 일부 지점에서 웰링턴은 통증을 느꼈고 이는 그의 신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절단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척추 주변에 압력과 염증이 있어 신경 신호가 차단되고 있어요.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라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더 많은 도구를 꺼냈다. 그 중에는 한국 전통 침술에 사용되는 특별한 침들도 있었다. 웰링턴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그가 물었다. 전통적인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치료법입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신경 회로를 자극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 웰링턴은 망설였지만 사라의 격려로 결국 동의했다. 수진은 침을 놓기 시작했다. 각 침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삽입되었다. 웰링턴은 가끔 얼굴을 찌푸렸지만 참았다. 통증은 좋은 신호입니다. 수진이 말했다. 신경이 반응한다는 뜻이니까요. 2시간 후 첫 번째 세션이 끝났다. 웰링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있었다. 내일 같은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진이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특별한 운동을 하셔야 해요. 사라 씨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상세한 지침을 살에게 전달했다. 간호사로서 사라는 빠르게 이해했다. 김 박사님, 웰링턴이 그녀가 떠나기 전에 불렀다. 정말 가능할까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장군님, 전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웰링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그런 임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셋째 날, 웰링턴의 병실은 이제 임시 치료실로 변해 있었다. 사라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특별 물리치료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의사들은 웰링턴이 또 다른 대안치료법을 시도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수지는 매일 치료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테이프를 웰링턴의 다리에 붙이고 경락을 따라 압력을 가하는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지난 이틀간 변화를 느끼셨나요? 웰링턴은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요. 수진이 격려했다. 때때로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껴요. 특히 당신이 어제 지압한 부위에서요. 수진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다.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웰링턴은 웃었다. 제가 특수부대였다는 걸 잊으셨나요? 고통은 문제 없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웰링턴의 다리에 특별한 테이프를 붙였다. 이 테이프는 한국 군대에서 부상 후 재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는 특수 물질이 코팅되어 있었다. 이제 집중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가르쳐드린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에너지를 척추를 통해 다리로 보내는 것을 상상하세요. 사라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를 격려했다. 웰링턴은 눈을 감고 깊게 집중했다. 수지는 그의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특정 지점에 더 강한 압력을 가했다. 갑자기 웰링턴이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잠깐만요. 뭔가 느꼈어요. 수진과 사라는 즉시 그의 발을 바라보았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어떤 느낌이었나요? 수진이 물었다. 마치 내 발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이번에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데 집중하세요. 작은 발가락만이라도요. 웰링턴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집중력이 엿보였다. 사라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수지는 계속해서 그의 다리와 발을 마사지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때였다. 웰링턴의 오른발 새끼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 있었다. 보셨어요? 웰링턴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움직였어요. 사라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손을 입에 가져갔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해보세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났다. 웰링턴은 다시 집중했다. 이번에는 더 쉽게 발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마커스, 사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해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웰링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3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이 감옥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작은 창문이 열린 것 같았다. 김 박사님, 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발가락 하나를 움직인 것이 전체 다리를 움직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경 연결이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웰링턴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그녀의 가슴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였다. 민호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내일은 더 강화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부터 매 시간마다 발가락 움직이기를 시도해보세요.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진이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 웰링턴과 사라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병실을 나오는 순간 수진은 복도에서 몇몇 의사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청소부가 갑자기 웰링턴 장군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다는 소문. 웰링턴의 발가락 움직임이 병원 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수진을 바라보았고 간호사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수진은 모든 관심을 피하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치료 5일째 되는 날 밤, 수진은 병원 의학 자료실에 몰래 들어갔다. 사라가 그녀에게 특별 출입 카드를 빌려준 덕분이었다. 그녀는 웰링턴의 초기 엑스레이와 MRI 스캔을 다시 검토하고 싶었다. 의료용 조명판 앞에서 수진은 3년 전 찍은 웰링턴의 척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직감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확대경을 통해 L1 척추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다른 모든 의사들이 무시했던 것,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수류탄 파편 하나가 척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그 작은 파편이 주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빠르게 웰링턴의 병실로 향했다. 시간이 늦었지만 이것은 기다릴 수 없었다. 장군님, 사라 씨.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웰링턴은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라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웰링턴이 물었다. 수지는 엑스레이를 조명에 비춰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이 작은 파편이 보이시나요? 그녀는 확대경을 건네주었다. 웰링턴과 사라는 번갈아가며 사진을 살펴보았다. 이게 뭐죠? 사라가 물었다. 수류탄 파편입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파편이 주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 신호를 차단하는 원인이에요. 웰링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 파편만 제거하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수술로 제거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위험해요. 잘못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제안하시는 거죠? 사라가 물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방법이에요. 파편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약간만 움직여서 신경 압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성공 확률은요? 웰링턴이 진지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진이 대답했다. 50% 정도입니다. 성공하면 신경 기능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웰링턴과 사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희망, 두려움, 불확실성. 어떤 기술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라가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물었다. 한국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압력점 조작과 특정 근육 자극을 통해 몸 안의 작은 물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서양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술이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전장에서 여러 번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웰링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3년을 휠체어에 갇혀 보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더 잃을 것이 있을까?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그가 결심한 듯 물었다.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커스, 정말 확신해요. 위험하다고요. 웰링턴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가 특수부대였을 때 위험한 임무가 있으면 항상 자원했어. 내 부하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지. 이제 내가 그 조언을 따를 때야.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일 아침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웰링턴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는 다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되어 있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장군님,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함께 치를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김수진은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시도할 시술은 그녀의 경력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도 그녀는 이 기술을 단 3번만 사용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웰링턴과 사라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들 역시 잠을 설친 것 같았다. 웰링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고 사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준비되셨나요? 수진이 물었다. 웰링턴은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수진은 가방에서 특별한 도구들을 꺼냈다. 압력계, 바늘 몇 개,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연고. 그녀는 방의 조명을 조절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소음을 차단했다. 이 시술은 절대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어떤 방해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라 씨, 문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겠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치에 섰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요, 마커스. 나도 사랑해, 사라. 웰링턴이 대답했다. 수지는 웰링턴을 엎드리게 했다. 그의 등은 노출되어 있었고 그녀는 특별한 연고를 척추 주변에 바르기 시작했다. 이 연고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웰링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소. 진행하시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웰링턴의 척추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보는 것처럼 움직였다. 여기, 그녀가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파편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바늘을 꺼내
정확한 각도로 삽입했다. 웰링턴은 날카로운 통증에 숨을 들이켰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잘하고 계세요. 수진이 격려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바늘을 삽입했다. 각 바늘은 특정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도록 위치했다. 웰링턴의 등에는 이제 정확한 패턴으로 배열된 5개의 바늘이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진이 말했다. 제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파편이 움직일 겁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웰링턴은 이를 악물었다. 시작하시오. 수진은 첫 번째 바늘을 살짝 돌렸다. 웰링턴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바늘도 조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양손으로 웰링턴의 척추 양쪽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각도로. 웰링턴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사라는 문 앞에서 몸을 돌려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어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 말했다. 파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결정적인 압력을 가했다. 웰링턴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고 그 후 갑자기 조용해졌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바늘들을 제거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웰링턴 장군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잠시 대답이 없었다. 사라는 문을 떠나 남편 곁으로 달려왔다. 마커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천천히 웰링턴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이 있었다. 난 내 다리를 느낄 수 있어. 그가 속삭였다. 완전히 느껴져. 마치 그들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아. 수지는 재빨리 반사 반응을 검사했다. 무릎을 가볍게 쳤을 때 분명한 반응이 있었다. 발바닥을 간지럼 태우자 발가락이 움직였다.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파편이 신경에서 벗어났어요. 사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다. 웰링턴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들의 기쁨에 완전히 동참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감각이 돌아왔지만 근육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무슨 뜻이죠? 웰링턴이 물었다. 내일, 수진이 대답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치료 7일째, 웰링턴의 병실 앞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웰링턴 장군이 오늘 일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다른 환자들까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수지는 아침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웰링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긴장되세요? 수진이 물었다. 웰링턴은 미소를 지었다. 전투 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사라는 옆에서 작은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순간을 꼭 기록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수지는 웰링턴의 다리를 마지막으로 검사했다. 반사 반응은 정상이었고 근육 톤도 좋아졌다. 하지만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자, 복도로 나가시죠. 수진이 말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웰링턴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오자 모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다. 병원 의료진 중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그 한국인 의사죠? 정말 그를 걷게 할 수 있나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웰링턴에게 집중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복도 중앙에 웰링턴을 위치시켰다. 사라는 가까이에 서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다. 준비되셨나요, 장군님?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웰링턴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소. 먼저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힘을 주세요. 수진이 지시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근육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어요. 웰링턴은 팔걸이를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집중력이 엿보였다. 천천히 그는 팔의 힘을 이용해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사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웰링턴의 팔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다리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몸무게를 지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요, 계속하세요. 수진이 격려했다. 다리에 집중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웰링턴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서 있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간호사들은 놀라움에 손을 입에 가져갔고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다. 당신이 해냈어요, 마커스. 당신이 해냈어요. 웰링턴은 한 분 이상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다시 휠체어로 내려앉았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김 박사님, 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소.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웰링턴의 성공은 그녀에게 기쁨만큼이나 깊은 슬픔도 가져왔다. 다시 한번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순간 민호에 대한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괜찮으세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간 수지는 마침내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는 울었다. 기쁨에, 슬픔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에. 웰링턴을 구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죽었다. 그녀는 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 이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3년 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 모든 죄책감,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터져 나왔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누구인가? 여전히 실패한 의사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찾은 사람인가? 웰링턴을 구한 성공의 대가는 자신의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겼다, 민호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승리의 맛은 쓰고 달콤했다. 웰링턴을 치료한 것은 그녀에게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민호를 잃은 상처를 다시 열어버렸다. 병실로 돌아가자 웰링턴과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이미 떠났고 세 사람만 남아있었다. 김 박사님, 웰링턴이 휠체어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소. 이제 내 차례요. 그는 사라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라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웰링턴은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다. 5만 달러, 약속대로입니다. 그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되찾아 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이 돈은 그녀에게 새 출발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웰링턴이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이 병원의 공식 재활 전문의가 되길 원합니다. 수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했소. 웰링턴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한국 자격증은 여기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약간의 서류 작업만 필요할 뿐이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소. 사라가 다른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월터 리드 병원의 공식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리. 그것도 높은 급여와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을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웰링턴 장군이요. 그가 웃었다. 몇 가지 영향력이 있지. 수진은 제안서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다시 의사가 된다는 것, 다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이 갈망하던 일이기도 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특히 전투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웰링턴과 사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웰링턴이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소. 그날 저녁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3년 동안의 도피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파트 벽에 걸린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내가 다시 의사가 되기로 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까? 침대에 앉아 그녀는 의료 윤리에 관한 책을 펼쳤다.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질문이 있었다. 민호를 구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실수였을까? 그녀가 더 냉정했다면, 더 객관적이었다면 그를 구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수지는 병원 심리학자와의 약속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박사님,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히 당신처럼 그 사람을 직접 치료했을 때는요. 제가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미 웰링턴 장군을 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민호가 당신에게 원했을 일일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치료가 성공한 지 3개월 후, 김수지는 월터 리드 병원에서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게 되었다. 문 앞에는 김수진 박사 재활의학 전문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환자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미 10여 명의 희망 없는 환자들이 그녀의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말했다. 사라 웰링턴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쁘세요? 사라가 물었다. 수진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마커스는 어떠세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보조기 없이 5분 동안 걸었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놀라운 발전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사라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았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김 박사님,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에요. 수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사라를 바라보았다. 사라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학술지, 신문기사, 그리고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요? 수진이 물었다. 사라는 한 학술지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5년 전 군사의학 저널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수진의 논문이 실려 있었다. 척수 손상의 비전통적 치료법에 관한 연구. 저는 첫날부터 당신을 알아봤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군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저는 당신의 모든 논문을 읽었어요. 사라가 설명했다. 당신은 우리 사이에서 전설이었죠. 기적의 한국인 의사라고 불렸어요. 그녀는 더 많은 자료를 꺼냈다. 수진이 군 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사진들, 그녀가 받은 상장들, 그리고 그녀의 혁신적인 치료법에 관한 기사들. 당신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즉시 알아봤어요. 사라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이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존중했죠. 분명 깊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수지는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녀의 과거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경력, 그녀가 버리기로 결심했던 모든 것.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마침내 물었다. 사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익명성을 존중했어요. 당신이 뭔가 고통스러운 일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유명한 의사가 청소부가 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복도에서 마커스에게 도전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진짜 김수진 박사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내가 웰링턴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처음부터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논문에서 당신은 불가능한 케이스는 없다. 단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케이스만 있을 뿐이라고 썼어요. 그 말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죠. 수지는 울음을 참으며 웃었다. 내가 그렇게 썼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요. 당신은 항상 특별했어요, 김 박사님. 사라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이에요. 두 여성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다. 그녀가 잊으려 했던 삶이 여기서 이 작은 상자 안에 보존되어 있었다.
마커스에게 이야기했나요? 수진이 물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지. 아니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말하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민회에 대해서도요. 그가 당신의 약혼자였죠. 사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의 손가락에 있던 자국이요. 사라가 대답했다. 처음 봤을 때 최근까지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슬픔은 그런 종류의 상실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주일 후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사라가 말했다. 아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6개월 후 월터 리드 병원 정원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마커스 웰링턴은 이제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민호 재활센터의 공식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청중 앞줄에는 김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6개월 전 그녀가 사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 변화했다. 웰링턴은 연설을 계속했다. 김수진 박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제게 다리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른 수많은 상위 군인들에게 같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그중에는 수진의 프로그램을 통해 호전된 여러 환자들도 있었다. 휠체어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었고 의술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도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진은 불가능한 케이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을 결합한 접근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제 전국에서 환자들이 그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웰링턴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군 행정직으로 복귀했고 상위 군인 지원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와 사라의 결혼 생활도 다시 강해졌다. 위기는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사라는 수진과 함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두 여성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사라는 수진이 민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도록 도왔고 수진은 사라에게 의학적 지식을 가르쳤다. 웰링턴이 연설을 마치자 그는 수진을 단상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센터의 이름은 민호라는 특별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제 약혼자였고 4년 전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경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녀가 직접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정신을 이 센터에서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감정을 가다듬었다. 저는 한 사람을 잃었지만 그 상실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민호가 원했을 일일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수지는 혼자 병원 정원을 걸었다. 봄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다. 웰링턴이었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그가 말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들이에요. 처음으로요. 알아요. 웰링턴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단지 내 다리만 고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영혼도 고쳤어요. 내가 다시 목적을 찾게 해줬죠. 서로를 도운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했다. 상실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목적으로. 다음 주에 오는 새 환자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웰링턴이 물었다. 수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죠. 태양이 병원 건물 뒤로 천천히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김수진 박사의 새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